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5월에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이 그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휴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쉽게 좀 시간 놓친 영상들이 그 할인 기간을 놓친 게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언제 또 할인 행사를 또 진행할지 모르니까 그것들 출시된 게임들도 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살펴볼게요. 두둥! 달밤의 베개 싸움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이제 패키지 보이시죠?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인데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페이지가 떠있진 않고 보드게임 기계에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이게 뭐 게임이 어떻게 보면 할리갈리류라고 봐야 돼요. 순발력 있게 카드를 펼쳐서 카드의 그림에 나온 액션들을 재빠르게 수행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보시다 보면 실제로 이 베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 베개가 한 개만 사용하기도 하고 두 개를 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펼친 그림에 맞게끔 그 액션을 재빠르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 카드는 베개를 집어서 던지는 건데 던질 때도 중요합니다. 아무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방어 카드가 나온 사람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어 카드는 말 그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베개를 가지고 또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쿨쿨 카드는 베개를 가져와서 쿨쿨 이렇게 자는 것처럼 액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액션은 모두 다 베개가 필요한 액션이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쉿 액션이 나오면은 이 행동들을 수행하려다가도 쉿 카드가 나오면 모든 액션 하면 안 돼요. 쉿이 나왔을 때는 아무 액션도 안 해야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 카드를 버리고 실패한 사람은 다시 내 카드를 더 밑으로 넣어서 카드를 빨리 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한글판은 지금 이게 가시성 때문일까요? 이게 빨간색 핑크인데 이게 하늘색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색깔이 좀 더 원활하게 보일 수 있게 변경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 테스트 버전이었나 보네요. 이건 핑크인데 이렇게 하늘색 버전으로 되어 있고 베개가 실제 이렇게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실제로 던지고 그리고 베개 던질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패 든 사람한테 던져야지 모르는 아무한테나 던지고 내가 던지고 싶은 사람에게 던지면 그 사람도 실패가 되는 거라서 이게 룰로 들었을 때는 쉬운 게임이구나 그런 거지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손에 땀이 나 굉장히 재미가 배가 되고 어른들이건 아이건 한번 게임 시작할 때는 빡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달밤의 베개 싸움 이 게임이 이제 조만간 파주슈필에서 아마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자세한 가격과 출시 날짜, 출시 정보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두둥! 달려라 노새입니다. 게임올로지에서 출시된 플레이트 박스 시리즈고요. 30% 할인가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달려라 노새 요게 지금 보면은 엘박스 엘보드죠. 이것도 엘보드라고 해서 보드 자체가 패키지로 돼 있는 형태고요. 이 말들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 게임입니다. 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자신의 차례에 노새를 원하는 노새를 앞쪽으로 한 칸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원하는 곳에 놓으면은 화살표에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에 맞는 말들이 또 한 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하나를 놓으면 또 그 말이 가고 그 말이 또 이동하면 또 그 색상 말이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그렇게 말이 이동하다가 그 색상 말이 도착한 지점이 자기랑 같은 색의 화살표로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지 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가려는 칸에 이미 다른 말이 있어도 정지. 그리고 이제 흰색 화살표가 있으면 맨 뒤에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이 어떤 시점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흰색 화살표는 다르게 프로그래밍이 짜여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막 정신없이 하나가 가면은 따까따까따까따까 하면서 정신없이 이동하다가 첫 번째 1등 진행되고 두 번째가 들어가면 게임이 종료되고 그리고 3, 4등을 동시에 정해서 이렇게 순서를 먹는 건데 게임 시작 전에 인원수에 따라서 배팅카드를 봐서 이 말들을 승리시켜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먹는 게임인데 이거 뭐 방식 자체는 이렇게 심플하게 흘러가는 게임이지만 몇 라운드, 한 라운드다, 두 라운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게임 플레이 자체가 한 게임이 한 15분 정도 빨리 진행하면은 장고 없이 한다면 한 10분 내로도 끝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10분 내로도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두 판 해서 돈 많은 사람 이기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구성품 하나로 그냥 보드도 이렇게 펼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보드는 재미난 레이싱 게임 날려라 노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야채 주식입니다. 조금 아쉽게 이게 영상 이제 이 찍기 전에 어제였나? 저번 주까지는 이제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런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 영상을 미리 봐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야채 주식은 간단하게 카드로 즐기는 카드 드래프팅 앤 주식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떡상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폭락을 할 건지 그런 걸 유추해 나가면서 그런 시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픽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브로콜리, 가지, 토마토, 당근, 옥수수 이렇게 5가지의 야채가 있습니다. 변형 카드로 태풍과 특가운 엑살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게임을 해보시고 기본판을 즐겨보시고 이제 나는 좀 알겠다 싶으시면 그때 추가해서 즐기시면 되고 시장 카드를 가지고 이제 야채 가격 카드를 가리게 돼요. 가리면 요렇게 이 밑에 있는 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0원이고 카드가 이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카드를 올려서 이건 1원, 2원, 3원, 4원 이런 식으로 점점 카드를 올려 그 금액을 가리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야채 카드를 잘 섞어서 인원수 플러스 1만큼만 펼칩니다. 4명이서 즐길 경우는 이렇게 5장을 펼치겠죠?
4명이면은 그러면 이 5장 중에 서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 가져갑니다. 근데 카드에 그려진 그림들이 야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 2개, 어떤 건 1개 이렇게 중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져가고 가져가고 하다 보면 카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장이. 그러면 그 남은 카드 한 장이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변동이 돼요. 남은 카드 한 장이 이거다. 예를 들어 당근하고 가지가 남았다 그러면은 당근이 2칸 올라가고 남은 그림당 한 칸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근이 갑자기 떡상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가 한 칸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이 지금 이렇게 2칸이 올라갔죠. 가지는 하나 올라가고 그런데 만약 5에 도달했는데 5가 최고잖아요. 5에 도달했는데 한 번 더 올라갔어. 그러면 이게 다시 0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드의 그림에 그 아이콘당이 게임 끝났을 때 점수다 보니까 그 높은 가치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랐으면 5도 불안해요. 5도 이게 왜냐면 한 번 올라가면 0원이 되기 때문에 한 3, 4 정도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이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림이 뜨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턴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역으로 저거 떡락시켜야자면은 꼴등이 2개 남은 카드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 카드 드래프트로 즐길 수 있는 주식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즐기기 좋고요. 그리고 단 한 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6라운드만 진행하면 게임이 끝나다 보니까 한 번 끝나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해서 한 판 말고 한 2-3판 연속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이긴자 이렇게 누적을 해도 되고 아니면 3판 2승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돼서 여러 번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예측 불허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풍 요거 나오면은 이제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날씨 좋았으면은 카드 한 장씩 더 까고 이런 식으로 좀 변형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들도 있고 이게 행사장에서 프로모에 한정 프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판으로 구입하시면은 보통 시장 카드가 1원씩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원씩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생겨가지고 게임 도중에 2장을 추가해서 즐기시면 재미나게 더 변주를 줘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 야채 주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우리 집 돼지 저금통을 훔쳤다입니다. 이게 이제 팝콘에서 출시가 되는데 원래는 그 디미디움에서 종이 박스로 나왔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펀딩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틴 케이스 버전으로 해서 40% 할인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매 불가로 안 떴어요. 페이지만 현재 나와 있어서 다행히 페이지를 보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방구 우리 학창시절 그 학교 앞에서 샀던 그런 불량식품 그런 것들이 또 테마가 있어서 굉장히 추억 돋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저금통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근데 다들 물건을 다 사러 아이들이 와서 누가 먼저 그 원하는 물건을 간식을 살 수 있을지 그런 순발력 게임인데 보면 이 간식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간식 카드를 보면 이게 금액인 거고 쭉 위에 써 있는 게 이 작은 숫자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류바 하나는 3점인 거죠. 스크류바 맞죠? 스크류바. 그래서 25원을 내고 사는 건데 서로 동전을 많이 갖고 시작해요. 이렇게 동전이 종류가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50원, 10원, 5원, 1원 해서 총 6종류의 동전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개인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이걸 빠르게 돈을 찾아서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빠르게. 그런데 재미난 요소가 뭐냐면 여러 가지 간식 카드 중에서 15장을 놓고 한 번에 하나씩 카드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재빠르게 내는 건데 동전은 몇 개는 집어도 돼요. 동전 개수는 내가 관계는 없지만 동전을 집었을 때 뭐 이런 거 같은 207원 같은 경우는 딱 맞게 떨어져도 되지만 너무 빨리 집다 보면 막 뭐 7개 짓고 5개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210원 이렇게 내고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을 때 거스름돈 받는 토큰 자체가 5개 이하면 이것도 성공을 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최소한의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돈을 집어도 되는데 물론 맞출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게임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센스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동전을 넣고 카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플러스 점수니까. 그런데 게임이 끝났을 때 동전 개수를 따져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예요. 이 게임에서 편주가. 그래서 내가 동전 개수가 몇 개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점을 넣었는데 동전 개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동전을 낼 때 거스름돈을 막 받게끔 많아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짠타 1원짜리 막 그런 짜잘한 동전들을 최대한 써가지고 동전을 적게 남기는 것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머리를 써서 동전을 집다 보면 그냥 심플하게 하는 사람에게 질 수도 있어서 이 간식 카드를 뺏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이 두 가지 점수 계산의 밸런스 때문에 속도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난 꼼꼼하게 해서 동전을 많이 버릴 거냐 그런 유로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을 냈는데 간식보다 돈을 적게 냈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너무 서둘렀다 보니 그럴 수 있잖아요. 거스름돈이 6개 돼. 그러니까 5개가 아니고 6개 이상이 돼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동전을 거스름돈 받는 건 대신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거든요. 10원짜리로 받아도 되고 5원으로 받아도 되고 이거는 자기 맘이긴 한데 어쨌건 내가 거스름돈 토큰 자체가 6개 이상이 넘으면 실패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 간식 카드도 못 먹을 뿐더러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간식 카드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카드가 없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빠르게 막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카드를 한 장이라도 먹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실수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좀 소심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집 돼지 저금통으로 훔쳤다 이 게임이 이제 조만간 팝콘에서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떠 있네요. 6월 16일 판매가 시작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플레이 영상을 조금 찍어봤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우리 집 돼지 저금통을 훔쳤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인필트레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돼서 19,800원에 아스모디 코리아 인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 저희가 이제 그 한방의 신작 소개 영상을 맛좀보게죠. 이제 맛좀보게로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또 어떤 플레이 흐름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요. 22일까지 출시 특가로 판매되고 있고요. 추리 게임이다 보니까 아스모디에서 지난 출시됐던 추리 게임들을 함께 40%에서 50%까지 할인 혜택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그래서 추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3명이서 즐겨도 굉장히 좋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드게임 툰으로도 그 카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협력 게임이에요. 우선 협력 게임이고 정해진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힌트를 소거해 나가는 디덕션류의 추리 게임이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그 트럼프로 즐겼던 도둑잡기 그런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협력 게임이에요. 이게 미션이 있습니다. 임무가 1에서 20까지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따라서 몇 명의 용의자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기회, 이 총알이 기회 그 뭔가 찬스를 용의자를 너 범인이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토큰과 용의자 카드 개수가 레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요. 물론 이 임무에 따라서 변주되는 그러니까 룰이 기본 룰 외에서 리스크 제한을 두는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돼요.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때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냥 기본 룰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용의자는 뭐 예를 들어 2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2장을 깝니다. 용의자는 미리 빼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더미에서 미리 빼두는데 카드는 2에서 15번까지 들어있고요. 컬러는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5가지 색상에서 2에서 15 한 장씩 들어있는데 그럼 용의자로 빠진 컬러는 이 우리 더미 소위 본부라고 하는 나머지 카드 덱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본부 카드 덱으로 빠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유추하는데 우선 자신의 차례에 할 수 있는 액션이 5개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검거라고 해서 우선 이 용의자를 우리가 못 본 채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플레이어별로 한 장씩만 가져올 수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더미에다가 용의자 카드를 가져서 이렇게 놓습니다. 물론 자기만 보고요. 용의자 카드를 본 사람은 내 걸 내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지금 빨간색 2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이 뭐냐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내 거의 용의자를 내려놓는 게 단수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손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이 게임의 재미난 포인트는 약수와 배수가 적혀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6은 2, 3은 약수고 6, 12는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트도 연관성이 있냐 없냐로 따지게 돼요. 이건 이제 빨간색 2만 보면 돼요. 용의자는 빨간색 2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카드를 내려놓는 건 단수 제공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단수를 내려놓을 때 6카드야. 만약 뭐 파란색 2건 빨간색 2건 6카드야. 근데 여기 2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건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약수 2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약수나 배수에 2가 완전히 없고 컬러도 맞지 않다. 그러면 뒤집어서 놓으면 됩니다. 세로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연관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녹색 색상 X 치고 약수들도 여기 있는 거 뭐 2, 3, 6, 12도 다 X를 치겠죠. 물론 이게 2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소거법 이유가 그렇지만 최대한 그 소거를 많이 해나가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컬러를 비껴나가고 그리고 약수 또는 배수가 많이 적혀있는 카드를 냈는데 이게 관계없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고 정보 교환은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용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용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서 하면은 최대 3장의 용의자가 꽂힌 채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손의 카드로 단서를 주기는 좀 애매해. 그러면 나는 상대편 걸 한번 찔러보고 싶어.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대로 카드를 주면서 용의자를 이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도 내가 낸 카드를 보고 이게 맞다, 관련이 있다. 그럼 괄호를 넣고 관련이 하나도 없다. 그럼 세로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 2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단서 제공은 내가 아무래도 보고 내려놓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힌트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내려놓고 리필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정보 교환은 내가 냈는데 이게 뭐 강력한 힌트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어쨌건 힌트를 근거로 내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내려놓고 리필을 받을 수 있는 한 장을. 너무 이렇게 단서 제공으로만 강력한 힌트로만 제공하다 보면 손에 카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회 포착이라는 걸로 본부 카드 더미, 그러니까 리필 카드 더미의 맨 위치 카드를 안 보고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버리고 3장을 리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는 7장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액션으로 이제 내가 힌트를 알 것 같아. 그러면은 총을 딱 들고, 총이 실제 총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종이로. 총을 들고 그 카드는 뭐지?
하고 무슨 녹색 6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추건 틀리건 이 총알 토큰 하나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이 카드가 녹색 카드 6이 다시 쓸 수 있게끔 더미에 들어갑니다. 본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6을 맞추기 위해서 깔렸던 그 단서 카드들 더미가 있잖아요. 그 더미 중에 정답을 맞춘 사람이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틀리게 되면은 그냥 용의자는 그대로 두고 총알은 날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총알 내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카드로 최대한의 확률을 쫓아가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쾌감 있는 게임인데, 처음에는 이게 튜토리얼은 2장만 맞추면 되고 컬러도 3개인가 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좀 하고 나면은 뭐야 좀 쉬운데? 라는 느낌이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받고 튜토리얼 하시고 무조건 첫 번째를 해보세요. 1단계 하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레벨 1부터 타이트한 난이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2, 3, 4 막 계속 올라갈수록 다양한 제약 조건을 주는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게임이 점점 좀 재밌어져요. 그래서 그 협력 트릭 태킹을 했던 그 디크루라든지 스페이스 크루라든지 그런 스페이스 딥시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단서판도 이게 이렇게 수정 마커로 해서 쓰고 바로 또 지울 수 있게끔 편하게 돼 있어서 종이 시트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구성물 하나로 지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필트레이터 가격이 지금 19,800원에 그 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보신 그 협력 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게임은 현재 펀딩을 진행 중인 맞습니다. 텀블벅에서 펀딩 진행 중이고요. 현재 지금 38일 남았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 영상에서 한번 즐겨보게 해서 소개해드린 만큼 디테일하게 한번 또 집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쉽게 말해서 베팅 게임입니다. 돈을 걸어서 이긴 사람이 가장 높은 족부 패를 가진 사람이 걸린 판돈을 다 먹고, 그렇게 게임 끝났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류의 게임인데, 보시면 이게 여기서는 돈이라고 하냐고 정이라고 표현, 화폐 단위가 정으로 돼 있고, 칩이 파란색은 2에서 11까지 들어있고요. 빨간색은 1에서 9까지인가 있고, 하나는 파멸의 지루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그 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족보가 어떻게 세든 1등이건 2등이건 관계없이 그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죽는 폭탄패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칩은 보시다시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뭔지 혹은 이게 파멸의 지론지 아닌지 모르게끔 뒤집어 놓고, 파란색 숫자 칩은 다 공개를 한 채로 진행을 해요. 지금 4인풀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3개의 홀더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홀더를 보면은 밑에 자석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내가 맞춰서 놓을 수가 있는데 나만 알게끔 설정을 해둬요. 하지만 어느 정도 힌트를 이 자석 극성 표시 원석이라는 걸로 표시를 해두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파란색 2개, 빨간색 하나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어떤 게 파란색이고 어떤 게 빨간색인지는 모르는 거죠, 상대편은. 그럼 이 사람은 파란색이면은, 이게 지금 집은 게 파란색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가야 붙겠죠. 자석은 그게 달라야 붙고, 같으면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니까 이쪽 상대편 쪽으로 가기에는 파란색 2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빨간색 2개가 있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려는 게 오히려 이런 확률을 좀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석으로 가서 붙어서 홀더를 딱 하면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석이 붙으면 이 숫자 칩은 이제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게임 끝났을 때 족보를 계산할 때 내 칩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져온 칩도 족보에 같이 계산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밀려버려요. 붙으려고 하는데 밀렸어. 그러면은 상대의 칩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으면 좋은데 밀려도 나쁘진 않아요. 상대 칩이 빠지는 거니까. 물론 내가 홀더가 하나 남으면 상대도 내 걸 붙으러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진행을 해서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홀더가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파멸의지로. 이 친구 근데 만약 빨간 칩을 가져왔어. 붙었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붙여서 가져왔는데 빨간 칩인데 내 거 빨간 칩은 언제든지 확인이 돼요. 내 거니까. 그런데 상대편 붙여서 가져온 빨간 칩은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왜냐면 이게 게임이 그 홀더에 세팅한 자석 극성하고는 별개로 무조건 파란 칩 2개와 빨간 칩 하나를 세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세팅한 걸 보고 1차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패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돌아가면서 가장 낮은 이 패를 가진 사람이 먼저 배팅을 하는데, 배팅 방식은 기존 포커하고 똑같아요. 뭐 콜을 할 건지 난 마음에 안 들으면 폴드해서 죽을 건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뒤에 배칭 충돌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석을 붙여요. 홀더끼리 붙고 해서 가져오고 하고 나면 상황이 한번 정리가 되잖아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족부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페어라든지 이러면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가 연속이라고 해서 숫자가 이어지면 높은 건데 4연속, 그러니까 4개가 다 3, 4, 5, 6 꼭 붙은 것끼리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패를 보면 돼요. 혹은 이렇게 쌍이유 3연속이 있는데 하나 정도 나와요. 이렇게 원페어라든지 이어지는 정도 2, 3 이렇게는 많이 나오는데, 재미난 거는 빨간 칩 하나, 그러니까 비밀 하나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빨간 칩 하나를 그냥 안 붙이고 남아있는 게 어설프게 이렇게 붙이는 것보단 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놔둘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빨간 칩을 죽이거나 붙이려고 달라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빨간 칩은 뭐다? 뒤집어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멸의 지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개하지. 내가 파멸의 지뢰를 하기 위해서 동공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딱 놓고, 아, 나 좋은 편이 하고 이걸 붙일까 말까 고민도 하다가, 아, 이건 살려두면은, 빨간색을 살려두면은 뭐 높은 거니까, 5등 하는 거니까, 놔두면 누군가가 저거 좋은 숫자구나 하고 붙여서 가져가면 땡큐 하는 거죠. 땡큐. 혹은 반대로, 글이 틀려서 밀더라도 이걸 떨어지면은 빼두기 때문에, 빼두면 파멸의 지뢰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내 쪽에 붙여주게끔 그런 블러핑하는 요소도 잘 담겨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2차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배팅이 충돌하고 승자 확인 전 2차 배팅을 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좀 나죠. 왜냐면 나는 누가 봐도 이제 놓여진 패로 봤을 때 승산이 없다. 그러면 굳이 배팅 안 하고 죽기도 하고 이제 승산 있는 사람들끼리 2차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나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붙었는데 파멸의 지루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빨간 칩이 숫자 몇이냐에 따라서 이웃이 된다든지 쌍이웃이 된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블러핑으로 더 들어오게끔 돈을 건다든지 죽게끔 이런 요소가 여기 2차 배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콜을 해서 끝나면은 승자 확인을 해서 이때 빨간 칩을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랭킹 테이블 소위 족보를 따져서 높은 사람이 이기는데 수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파란색과 빨간색밖에 없기 때문에 등수가 똑같다. 그러면 어떤 트릭이 더 우세하다 이런 게 없이 등수가 같으면 내 갖고 있는 패 숫자 합을 더합니다. 그래서 숫자 합이 높은 사람이 더 우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이렇게 짝꿍을 만들더라도 높은 수 짝꿍, 이웃을 만들더라도 높은 수 이웃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에는 파멸의 지루라는 특수 토큰이 있는데 파란색에는 11이라는 특수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숫자 11이 되기도 하지만 얘는 뭐냐면 이 11은 뭐냐면 붙잖아요. 그러면 더한 수에 곱하기 2로 됩니다. 약간 비겼을 때 굉장히 우위에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칩이 파란 쪽에 담겨 있어서 이런 변수 칩이 서로 파란 칩 하나 빨간색이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 보통 배팅 게임 진행하다 보면 막 끝이 없이 하잖아요. 누가 돈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이거는 이 오프닝 카드라고 해서 이 오프닝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진행하는데 오프닝 카드가 소위 말하는 기본 판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닝 카드를 한 장씩 펼치는데 이렇게 규칙에서 맞다은식의 동의 왕관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펼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지마지라는 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너스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세트가 딱 나오면은 오케이 이렇게 펼치고 게임 시작합시다 하고 라운드 초반에 펼치는데 이게 다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이정에 포함되는 거죠. 1, 2, 3, 4, 5, 6이니까 총 12점 판돈이 열리는 겁니다. 혹은 빠르게 펼쳐주면 그냥 바로 규칙에서 맞다은식의 동의 왕관에서 6점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담겨있는 패키지라서 실제로 구성품 대비 게임을 즐기는 손맛도 확실하게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8,000원에 현재 선불벅에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개념 배팅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즐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부둥. 예, 다음 게임 모드의 버스입니다. 예, 25% 31,500원에 코리아 보드 게임즈 N스토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의 버스는 그 과거에 팝콘에서 출시됐었죠. 버스 노선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드로우 앤 라이트로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리테마처럼 맵도 변경을 하고 구성품을 좀 변경을 해서 이엘로에서 다시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 개념 그 노선을 이어서 승객들을 태우고 목적지에 내린다 뭐 그런 느낌은 똑같은데 방식이 이 목재 구성물로 보드 위에 놓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깔끔하게 되고 다만 개인 시트 위에 종이로 이렇게 연필로 체크를 해나가서 점수를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총 이렇게 12번의 티켓이 나오는데 이 티켓이 다 펼쳐지면 게임이 끝나고 티켓이 어떤 티켓이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뭐 3번, 9번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을 놓을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도 되고 꺾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혹은 뭐 62는 3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쓰지만 무조건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2개 직선에 하나 꺾는 게 아니고 3개를 놓되 무조건 꺾어서 놔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뭐가 나올지는 한 번씩밖에 없다 보니까 체크를 해나가면서 다음엔 이거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그런 식으로 내 노선을 계획을 해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노선을 그리다 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중앙에 뭐 짙은 파란색 지역 있잖아요. 파란색 지역이 있거나 이게 선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다 보니 노선이 이미 놓은 곳에 길막 요소는 없어요. 노선이 놓은 곳에 나도 노선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체증 표시라고 해서 이걸 표시하게 됩니다. 가운데 파란색을 갖건 상대편 표시를 거쳤건 간에 표시를 해서 이 체크된 개수만큼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하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싹 콜렉션의 느낌도 있어요. 미션인 건데 어떤 손님을 태웠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노선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이거 그림도 체크하고 요거 그림도 체크하고 마지막 노선이 이렇게 신호등으로 끝내면 보너스로 한 번 더 노선을 놓을 수 있는 효과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녹색 끝내게끔 놓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 종류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누적 체크된 만큼 점수를 먹는데 많이 할수록 점수가 좀 많아지는 방식이고, 학생은 체크된 거 대비 학생 체크 대비 학교를 곱합니다. 학생만 많이 했다고 되지 않고 학교도 많이 곱해서 점수를 먹고, 그 다음에 관광객은 관광객 체크대에서 체크를 하다가 이런 투어리스트 관광 목적이 두 곳이 있거든요. 어디를 갔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체크된 밑에 점수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관광지에 도달하면 14점까지 먹을 수 있고, 2명 태웠는데 관광지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다음에 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점 먹고 다시 두 번째로 해서 총 3번 관광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태우고 회사로 도착하면 되는데, 밑에 주는 점수뿐만 아니라 이 회사원은 콤보로 사람을 하나 더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체크하고 회사 가면은 점수는 2점 먹고 할머니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는 4점 먹고 관광객 체크하고, 3번 다 체크하면은 6점도 먹고 학생도 체크하는데, 학생은 밑에 3줄이 보너스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밑에 3칸은 이 회사원 보너스로만 체크할 수 있다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미션이 있거든요. 그 티켓 라이드처럼 어떻게 노선을 이으면 성공하면 10점, 아니면 빵점을 먹는 미션 카드를 나눠갖고, 그리고 공개 미션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회사원 5명을 먼저 태우면 10점을 먹는 건데, 첫 번째로 먹는 사람은 10점을 먹고 그 이유는 뒤집어서 6점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점수인 거죠, 최대한. 그래서 노란색은 10점을 먹고 하늘색은 6점을 먹는 방식으로 모든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 점수, 그 다음에 노선 점수를 다 더해서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 노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노선은 게임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한북 꾸리기로 이어지게끔 놔야 돼. 이게 왔던 길을 다시 내 걸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계획하는 수가 필요하지만 뭐다? 노선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리고 노선이 안 나온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수정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체크하면서 가다가는 점수가 또 높게 안 나오는 그런 퍼즐 요소의 게임이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앞뒤 면이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 즐길 경우는 뉴욕 면으로 즐기시면 되고, 사람이 다인플로 4, 5인으로 즐길 경우는 런던 면 뒤집어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이 다르죠, 노선드가. 지금 현재 출시돼서 호북 엔스테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드로우 앤 라이트 게임이죠. 드로우 앤 라이트 게임이라서 일러스트가 이제 뭐랄까, 원래는 사시 그 게임 일러스트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과거 그 사시 작가의 게임이니까요. 그 사시 작가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봅니다. 이상 모두의 버스 뉴욕 앤 런던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누둥의 사이베리온 앤 실비온입니다. 히트게임즈에서 지금 출시하고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똥줄을 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시간? 오늘 끝납니다. 오늘 6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빨리 끝내고 편집을 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의 신작 속에 이제 바뀌었죠. 맛좀 보기라는 걸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어떤 게임인지 느낌은 오실 건데, 우선 솔로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 강추합니다. 오니버스 게임들은, 솔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많이 사셨을 건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가격도 메리트 있게 나왔고 정발판이고 한글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펀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구매 수량에 따라서 다음 오니버스 시리즈가 계속 있잖아요. 이 샤디 토베이 작가의 그 오니버스 게임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이 250개였나요? 150개였나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출시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거 시리즈 모으고 있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펀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비온부터 보겠습니다. 실비온은 불이 오는 테마예요. 그래서 불을 꺼나가는 테마인데,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내 생명이고요. 여기 디귿자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맵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불카드를 여기서 적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디펜스 게임처럼 불카드가 펼쳐지고 이쪽으로 점점 오는데, 내 이쪽 카드, 이쪽 왼쪽 면까지 도달하면 불 적혀있는 숫자만큼 내 숲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카드들 이용해서 불을 끄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디펜스 하는 건데, 내가 카드, 이 불 파워가 있잖아요. 이 파워, 기본적으로 이 불 파워에 이상되는 물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방어가 여기 4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4가 2보다 크니까 얘는 이 다음 칸에 왔을 때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이 카드를 내려놓으려면 비용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핸드 관리, 그리고 덱 빌딩 류의 게임이거든요. 약간 이 카드를 내려놓으면 위에 있는 물방울 숫자가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 카드에 3만큼의 비용을 내려놔야 이걸 내려놓는데, 카드가 그만큼 내 손에 카드가 많으면 좋지만 또 없단 말이에요. 강력한 만큼 손에 핸들을 많이 버려야 되고, 또 어떤 카드는 이렇게 내려놓는 카드가 아니고 하나를 쓰지만 그냥 카드 하나 뺄 수 있는, 진짜 이건 진짜 못 막을 것 같아. 그러면 특수 카드점 이걸 하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효과들이 있어서 다양한 효과들의 카드를 이용해서 불들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다양한 카드가 있는 만큼
이 적들도 펼쳐지는 게 단순히 불이 펼쳐지고 막 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때론 이벤트, 불길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아니면 예상치도 못하게 한 칸 더 간다든지 혹은 이제 뭐 정말 더 그게 이제 기본인 거고 다양한 이게 확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확장들이 추가되면서 그 난이도를 아주 약한 맛에서 5단계 진짜 매운맛까지 내가 원해서 난이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실은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게임을 즐기면 즐길수록 뭐 이 난이 질려서 깨는 법을 알았어 그런 게임이 아니고 게임을 한번 하고 이거 괜찮다. 이거 재밌어. 하면은 이제 한 단계 올려서 뭔가 확장 하나 넣어보고, 나 이것도 깼어. 그럼 또 확장 하나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나에게 맞는 어떤 수준의 난이도가 잡혀요. 그리고 적들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나 또한 처음에는 그냥 랜덤 카드로 진행하지만, 이제 어드밴스 룰로 진행하면은 카드 덱이 많이 늘어나면 대신 내가 원하는 카드 덱 구성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덱 태클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카드를 펼쳐서 이 덱 가져오고, 어떤 덱 버리고, 이 덱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덱 구성으로 또 게임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판할 때마다 뭔가 맞고 치열하고 힘든 흐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은 확실히 아닙니다.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을 꺼나가는 게임이 실비온이고요. 두 번째 사이베리온은 역시 이것도 디펜스류의 게임인데 이거는 좀 더 엔진 빌딩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이제 로봇카드 더미, 이게 이제 내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이 로봇카드들을 이용해서 이 기계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리 카드 보면은 이렇게 재활용 3개가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로봇 재활용 로봇 아이콘 3개를 내야 이걸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하면은 이렇게 위에 5장을 펼치는데 매 턴마다 최소 1장은 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펼쳐지는 로봇 카드도 5장이 펼쳐지는데 이 5가지 카드를 가지고 4개, 3개를 수리한다는 게 쉽지만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능력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게임 이 보드에 있는 등급에 따라서 강력하게 변화가 돼요. 이 수리를 할 때마다 이 기계 토큰들을 옆에 놓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치 같은 요소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그 카드를 버리고 버린 만큼 이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을 쓰면은 이 효과, 리사이클을 쓰면은 지금 3단계 효과.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강력한 효과를 쓸 수 있는데 다만 레벨업을 하려면 그 이전만큼의 그 수리했던 그만큼의 토큰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내면은 이 1단계를 2단계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2장을 내야 되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3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요소에 따라서 이 로봇 열이 5장으로 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대기열이라고 해서 위에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번 턴에만 올려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턴이 끝나면은 요거를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혹은 밑에 재고열로 내리면 요거는 계속 내가 킵으로 보관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열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혹은 재고열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혹은 카드 덱을 미리 보고 뭔가 설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뭔가 강화시킬 건지 이런 5가지 종류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끔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의 스타일대로 클리어를 해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아까 실비온처럼 마찬가지로 확장이 5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본판 괜찮은데 싶으면 확장 하나 넣어보고 또 쉬워 그럼 또 확장 2개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서 레벨이 점점 역시 올라갑니다. 순한 맛에서부터 역시 이것도 아주 매운맛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이베리온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이게 평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사이베리온과 실비온 둘 다 솔풀이지만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둘 다 2인 플레이로 같이 협력으로 클리어해 나가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플끼리 우리 협력 게임 한번 해보자 하면 이 2게임 진짜 괜찮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가 지금 한 개만 사시면 19,900원인 것 같은데 근데 한 개 같이 사시면은 54,300원이라서 이왕이면 둘 다 같이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6,000원 꼴인 거잖아요. 배송비 무료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더 자세한 어떻게 플레이되는 흐름이라든지 카드 구성 정보는 요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실비온 앤 사이베리온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어콰이어입니다. 와 이 게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진짜 우선 어콰이어가 다시 재판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한 번 놀랐고 이게 한글판으로도 나온다는 소식에 두 번째 놀랐죠. 그래서 현재 51,750원에 코복의 엔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낙 명작이죠. 어콰이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갖고 계실 거고 이거는 이런 플라스틱 버전이 이제 워낙 고가에 예전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텐데 이게 완전히 플라스틱 버전으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주식 게임이고요. 1963년 내 나이보다 오래된 게임이에요. 저보다 오래전에 출시된 큰 형님의 게임입니다. 진짜 어르신 게임이에요. 어르신 게임. 근데 지금 즐긴다고 해서 촌스럽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블럭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공개로 놓고 이 블럭에 맞게끔 놓는 거예요. 내가 뭐 EC다 그러면 EC에다가 놓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놓고 블럭 2개가 형성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소형기업, 뭐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세 종류가 나뉘고 그 기업 크기에 따라서 주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볼까요? 이렇게 파란색 있잖아요? 이 친구 누구야? 임팩 콘티넨털인가? 콘티넨털이 한이 5개잖아요, 영토가.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밑에 땅이. 그럼 5개면은 쭉 보자. 그러면 주당 700원인 거죠. 살 때도 700, 팔 때도 700달러입니다. 근데 내가 700달러에 샀어. 그리고 이게 땅이 붙였어. 그러면 땅이 뭐 12개가 됐어. 그러면 이제 900에 또 팔 수 있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게임인데 이 게임의 가장 재밌는 거는 병합입니다. 콰이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개 블록인데 얘도 4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F를 누군가 놨어. 그러면 이게 얘 땅일 수도 있고 얘 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되냐? 작은 쪽이 큰 곳에 합병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제 논리,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금 파란색, 얘가 지금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메리칸이 합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메리칸이 4개인 채로 합병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4개니까, 자, 보자. 아메리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이 아메리칸을 키우려고 누군가 주식을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공개를 다 해서 보여주는데, 그중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가 돼요. 5,000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00을 받아요. 그리고 이 주식당 현재 이 가격, 아니구나, 4개였죠. 현재 주식당 500달러부터 다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칸이라는 회사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다시 3F를 돌려놓은 뒤에 아메리칸을 빼내면 아까 말한 이 콘티넨탈이 지금 그러면 5개에서 3F를 놓는 동시에 10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700에서 10개가 되면 800으로 뛰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기 4F나 5 놓고 5H로 나서 계속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게임 끝났을 때 물론 마찬가지로 그 회사 주식 많은 사람 또 주주 보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합병을 안 하면서 즐길 수는 없어요. 합병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바깥 뭐 시드머니도 모으고 이 돈을 가지고 또 이제 큰 회사를 완전히 안 죽을 수 있는 11개인가 모이면 회사가 안 죽거든요. 안 죽는 회사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대주주 모아야지 하고 사는데 이 게임의 재미난 또 포인트 하나는 상대의 주식이 몇 장 있는지를 몰라요.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내 턴에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블록을 무조건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3장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싼 거를 3장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합병당할 것 같은 걸 또 사기도 해야 되고 해서 골고루 살 건지 하나를 몰아 살 건지 그 3장을 사는데 이게 이제 고수들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카운팅을 서로 합니다. 저거 몇 장, 저거 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어콰이어 이제 고인물들끼리 하면은 이게 카운팅, 메모리 게임도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벌가 모드는 3대까지 받는데 이 새로운 모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본 클래식은 이 2명까지만 받았는데 이제 이 심판 기준에서는 재벌가 모드가 생겨서 3등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5인 이상 3명, 4명 즐기는데 이 3명까지 챙기면 너무 아닌 거고 한 장으로도 왜냐면 이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5인 이상 즐겼을 때는 재벌가 모드로 해서 3인까지 챙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편한 게임이에요. 플레이 타임도 짧고 그렇게 루즈하게 장고 요소도 없고 물론 이제 원하는 타일 나와라 같은 그런 기도 메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면도 있고 내가 이제 어떤 회사 내가 이거 붙겠다 이거는 저기다 놓으면 붙지 하고 내가 이거는 뭐 육취를 갖고 있어서 그럼 이거 지금 놓으면 붙는데 아니 좀 더 키워서 먹어야지 하는 그런 좀 기다림도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운빨 게임 아니야? 라고 하기엔 좀 너무 운빨 게임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60년 넘게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 게임의 재미를 반증하는 요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심판이 나온 만큼 아마 이제 보드 카페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버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가 조금 부담된다 싶으시면 카페에서도 한번 즐겨보시고 나에게 맞다 싶으면 그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콰이어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언매치드 어드벤처입니다. 요것도 이제 3일 남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매치드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미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언매치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릭터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구매를 하는데 언매치드 시리즈를 아예 모르는 분들 이제 뭐야? 그거 나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요거는 좀 좋은 게 협력 게임입니다. 우선 팀플로 해서 내가 캐릭터를 골라서 보스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그런 협력 요소가 있어서 커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둘이 맞다이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 말고 협력 게임이니만큼 둘이 같이 캐릭터를 골라서 공동의 적을 무찌른다는 점이 있어 커플 게임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솔플로도 많이 즐겨요. 솔플로도 내가 캐릭터를 뭐 2개건 3개건 운용을 해서 즐길 수 있는 맛도 있어서 솔플로도 즐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로 즐겨도 된다. 왜냐면 이 캐릭터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밸런스가 캐릭터 수에 맞게끔 카드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적당히 내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먼저 보기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어떤 매력이 구성 컴포넌트의 사진들 영상들의 그런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 게임에 대한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매치드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떤 방식이냐면 내 캐릭터를 고르고 그 캐릭터에 맞는 고유 덱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고유 덱을 섞어서 내 핸드를 가져와서 내 카드를 쓰는 거예요. 내 카드를 써서 이동을 하든지 그걸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번개 표시 노란색 있으면 특수 효과 같은 전술 카드를 쓰든지 쓸 수 있어요. 기본 액션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카드 한 장을 뽑고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카드 덱이 다 떨어지면은 저마다 체력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다른 체력이 있는데 체력도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면은 탈진이라고 해서 피를 떨구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뽑고 이동하는 게 또 후반 가서는 너무 뭐 좋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어떤 카드를 내가 빨리 골라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안 먹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력 자체도 몇 칸을 이동하는지는 캐릭터마다 달라서 어떤 캐릭터는 뭐 2칸 가기도 하고 기동력이 좋은 캐릭터는 3칸까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전술 카드 아까 말한 이 번개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이 이게 이제 게임이 캐릭터가 근접 캐릭터가 있고 원거리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근접 캐릭터는 내 옆 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근접 캐릭터가 얘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공격 카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방어 카드예요. 상대도 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날 공격했을 때는 나도 방어를 낼 수 있는 거고 이 보라색은 공방이 다 되는 조커 카드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내가 공격을 쓸지 방어를 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개를 할 수 있어요. 기동하고 공격을 할 건지 공격할 건지 뭐 전술하고 공격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기동 전술 공격 3개 중에 2가지를 골라서 하면 된다가 핵심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는. 그리고 원거리 같은 경우는 또 원거리 약간 붙어서 때리잖아요. 원거리는 이 게임에 재밌는 게 거리 개념이 있어요. 보면 지도에 보면 바닥에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원거리 캐릭터가 멈춰있는 지역의 색상과 같은 색상 지역에 있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뭔가 고저차가 있는 개념이 게임 보드는 플랫하잖아요. 평평한데 내가 높은 곳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 그래픽상으로 높은 곳에 올려진 곳에 가면은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거리 캐릭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고 뭐 시야각이 이렇게 가려지면은 내가 이쪽에 있으면 저쪽은 공격 못 한다든지 그런 약간 3D적인 개념을 맵에 잘 담아놨어요. 그 뭐냐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하면은 이거 잘 구현했다 이런 느낌도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언매치드 어드벤처뿐만 아니라 언매치드 자체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서로 네 캐릭터와 내 캐릭터, 그러니까 비대칭 캐릭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나는 칼 들고 너는 총 들고 싸우는데 누가 더 세냐 그런 거죠. 막 법사와 검사의 대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특징이 되게 상상 속의 캐릭터들 지금 보면 이 기본 언매치드 어드벤처에서는 테슬라, 전기로 쏘는 원거리 캐릭터인데 전지 모아가지고 막 전기로 파워를 강하게 쏘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고 근데 황금 박쥐 막 날아다닙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날아다니면서 상대면 말뚝들 때리면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테 있고 그다음에 애니 크리스마스라고 트로 테마의 이번 시즌이다 보니까 예전 그 서양 그 캐릭터 그 소설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애니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강력한 주먹을 가진 그 여성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힘도 굉장히 강력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치렁치렁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모은 그런 전설의 캐릭터였고 그 북미 코믹스에서 나왔던 질트렌트 박사가 나와서 얘도 무기가 있어요. 가젯이 있어서 이렇게 내 카드를 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내 카드가 상대편보다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맞춰서 뭐 크면은 어떤 효과, 작으면 어떤 효과를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마 특성이 또 달라요. 아까 말한 덱도 다르지만 이동력도 다르고 카드 덱도 다르고 저마다 갖고 있는 기본 패시브 스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플한데 이 한 줄로 오 그럴싸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런 매력이 있는 4개의 캐릭터들이 있고 이제는 이 어드벤처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악당이 생겼습니다. 빌런. 기존 언매치드 시리즈는 없어요. 그냥 캐릭터들만 있어서 캐릭터들 팩을 계속 늘려서 캐릭터들끼리 싸우는 그런 재미인데 이 어드벤처는 악당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동의 적이 생겼고 악당 자체도 자신만의 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드벤처는 2개의 메인 빌런이 있어서 앞면에서 싸우는 빌런, 뒷면에서 싸우는 빌런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 어떤 빌런을 선택하건 간에 총 6개의 하수인이 있는데 이 하수인이 이제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인이 하면 하수인이 4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 굉장히 빡셉니다. 하수인이 조합될수록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그리고 2인이서 즐기면 하수인 둘. 물론 이제 솔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내가 몇 개의 캐릭터를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수인도 똑같이 그 캐릭터의, 그러니까 이 플레이 인원수라기보다는 운영되는 캐릭터 수로 봐야 되겠죠. 승리 목적은 빌런만 무찌르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인, 우리는 하수인 제껴. 그냥 빌런만 까 해도 되지만, 어디서 매턴마다 그 캐릭터 플레이어 순서도 넣고, 그 보스도 넣고, 지금 등장하는 하수인들도 넣고 해서 섞어서 오픈을 해서 나온 그 캐릭터의 액션을 먼저 수행하는데, 하수인이 많이 들어가면 하수인 액션들을 먼저 하거나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하수인과 빌런은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빌런만 까자라고 해서 달라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말뚝딜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수인도 우리를 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선택을 해서 하수인을 빨리 제거하고 가자. 그러기에는 또 이제 위기 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위협 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빌런이 매턴 어떤 시즌이 되면 한 턴이 끝날 때마다 막 그 지역마다 위기, 리스크를 막 부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계속되면서 그 느낌은 협력 게임의 또 대명사죠. 팬데믹을 했을 때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토큰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이거 나중에 터져. 이거 빨리 제거하러 가야 돼. 해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가서 제거도 해야 되고, 막 적도 때려야 되고, 해서 정신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팬데믹처럼 그런 협력 게임 좋아하셨는데, 액션 게임, 팬데믹과는 좀 다른 테마잖아요, 테마 자체는. 그래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어드벤처 게임 가지고 협력도 협력이지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언매치드 이제 대결 맵이 있다면, 거기서 대결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됩니다, 서로. 혹은 기존에 이제 어드벤처 언매치드 시리즈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게임을 사시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캐릭터들로 이 게임을 가져와서 여기 4개 있는 캐릭터랑 교체해서 협력으로 즐길 수 있고, 아니면 그 캐릭터 가져와서 대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00% 다 호환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났죠. 또 그 보드올릭에서 이 테일즈 투 어메이즈 말고 이제 아까 말한 대결, 그 세익스피어 테마로 나온 최신 버전의 대결 버전의 언매치드도 출시한다라고 이미 공표가 떴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언매치드 시리즈를 한번 좀 응원하면서 구매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또 모든 시리즈가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동하면서 상대편 때리고 막 공격하고 그런 어드벤처류 게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요. 쟁마다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를 골라가면서 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 55,000원이잖아요. 이 가격에 원래는 이게 디스크 토큰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컴포넌트, 이 피규어로 들어있어요. 이번에 다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프로모라서 같이 동봉이 돼서 보는 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은 이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언매치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쉽게 할인 기간 나도 모르게 놓쳤어요. 보시지 말고 3일 남았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언매치드 어드벤처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이건 또 뭐야? 이것도 2일 남았네.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네요, 지금. 예, 베이그런트 송입니다. 협력 스토리 테마의 게임인데, 테마가 굉장히, 이거는 테마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유령 열차의 테마에 승객들이 탑승했어요. 방랑객들이 탑승했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다 다른 유령이 나와요. 다 다른 유령이 나와서 저마다 그 유령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있고, 그 유령들의 원한을 약간 풀어주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친구가 이랬구나 하면서 그런 이 유령의 스토리에 맞게끔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만약 즐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 제가 봐도 스토리가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막 단순 유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구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빌드업이 되는 메인 스토리가 또 있고, 그 메인 스토리 외에 이제 저마다 소규모의 그런 에피소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스토리에 몰입해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역시 먼저 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매력인지, 그 다음에 요 구성품들에 대한 소개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퀄리티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력인데 6개의 캐릭터가 담겨져 있어요. 저마다 다른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역할군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리, 원거리, 아니면 보조 역할, 힐러 역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 캐릭터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 슬롯이 있어서 스킬, 왼쪽과 오른쪽에 놓는 건 나의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놓는 건 요거는 이제 내 인벤토리, 잡동산이라고 하는 소위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을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이 가출소녀는 특징 패시브 자체가 멍멍이라는 캐릭터 하나를 더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가출소녀도 이동하고 멍멍이도 이동을 따로 시킬 수 있어서 뭔가 좀 기동력에서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킬이 최대 4개라고 해서 스킬이 있는 게 최대 스킬만, 그러니까 공격력만 강화되는 개념이 아니고, 체력이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10까지. 유령이 이제 당연히 저희를 때린단 말이에요. 유령이 때리면 체력이 달다가 0이 되면은 아이템이건 스킬이건 하나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력이 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스킬이자 아이템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게이지, 그래서 게이지가 한번 달면은 하나를 뒤집어진 스킬이나 아이템 이제 못 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내가 스킬이 뒤집혀지면 유령이 돼서, 이게 협력 게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 그럼 난 그 자리에서 시체로 남고 나머지 사람들 계속 플레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 뭐해? 손 빨고 있어. 뭐 응원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런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게 죽으면은 게임면을 뒤집으면 유령이 돼요. 여기 있다. 아까 가출순위를 뒤집으면 이렇게 저승행 상태 가서 유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령 플레이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승행 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게임 끝났을 때 빠지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협력을 할 때. 특히 다인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유령이 되면 그때 다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인간이 돼서 살아남으면 괜찮다. 라는 게 있고요. 이래서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래서 회복 힐러가 또 있단 말이에요. 힐 아이템도 있고 그래서 체력으로 회복되면 다시 유랑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뒤집으면 부서진 상태가 되고 스킬을 하면 부상이 되는 거죠. 스토리는 이제 이동을 해서 뭐 유령을 때려서 결국은 공격을 해서 유령을 뭔가 피해를 입혀서 유령의 체력을 깎고 그러면 어떤 페이지가 하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인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유령이 기본 체력이 하나가 도달하면 큰 체력 하나가 깎이고 그럼 다시 체력이 회복돼서 또 이걸 깎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때려야 되는지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레벨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밸런스 조절을 해놨고 그런데 이 공격과 피해 이런 개념은 이제 인간성 회복이라는 뭔가 좀 따뜻한 언어로 순화를 했다라는 게 또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이제 0이 되면 이 유령이 인간성이 회복돼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정신 차려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고 인간 턴 한 번 하고 유령 턴 하고 인간 턴 하고 유령 턴 하고 이런 방식이라 유령을 할 때면 유령은 이 5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랜덤으로 액션이 수행이 되고요. 유령도 그 책자 시나리오 북이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북을 보고 어떤 토큰이 나왔냐 또 어떤 유령이냐에 따라서 액션이 저마다 수행이 되고 우리 인간들도 이거는 이제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통전이라는 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로 내가 뭐 액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동을 하면 이동에다가 놓으면 되고 이동을 3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위에 토큰을 3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3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력 자체가 이렇게 게임판에 보면 이동력 자체가 써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토큰 하나 넣으면 가출소년 이동을 3번 할 수 있는 거죠. 강아지에 나오면 강아지도 역시 액션 토큰을 놓고 4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가출소녀의 토큰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혹은 이제 이게 뒤지기 아까 말한 아이템 더미에서 아이템을 뒤지는 거고 2개를 보는 게 아니고 2개 중에서 하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확률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공격 주사위를 굴려서 5개 이게 뭐냐면 5 플러스가 성공력입니다. 5개를 던진다는 게 아니고 토큰 농번만큼 주사위를 굴려서 5 이상이 나오면 성공으로 친다는 거고 요건 이제 조사 그 다음에 이게 힐 주사위를 던져서 4 이상이 나오면 회복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3개의 액션을 어떤 걸 수행할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수행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스킬도 있었잖아요. 혹은 아이템도 있고 그럼 이곳에다도 토큰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이 공격은 오지만 스킬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놔서 쓸 수도 있고 단 다음번에 쓸 때는 기존 스킬에 올려졌던 토큰은 또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놔야 된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잔눈 아닌 잔눈인데 헷갈릴 수 있는데 스킬을 연속으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진행하고 스토리가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를 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기점이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 시나리오와는 별개로 이제 매일 그러니까 그 뭔가 사이에 막간의 시나리오 같은 게 이어져서 A, B, C 선택에 따라서 다음 시나리오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챕터들도 있어요. 클리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품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기면은 내가 동전 토큰 3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액션 부터 액션이지만 요게 이제 옛날에 RPG 게임 가면은 이렇게 상점 들어가서 게임 끝나고 아이템 사잖아요. 뭐 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처럼 동전 토큰 3개를 어떻게 사용해서 내 캐릭터를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메인 시나리오마다 의식이 3장이 펼쳐지는데 퀘스트 같은 거예요. 메인 시나리오는 메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지만 이 의식의 조건을 맞추면은 뒤집어서 보상을 받는데 이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영 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게임 끝나고 쉬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보너스 코인을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식을 다 클리어하고 하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의 개념이 좀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제법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약간 중간 어른들 이야기에 타이트한데 스토리는 또 뭔가 아이들하고 또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밸런스 있게 잡아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그래서 의식을 다 펼쳐서 클리어하면은 보상도 두둑하게 얻어서 동전을 가지고 또 양형 페이지 때 그러니까 뭐 스킬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킬을 배운다는 게 이 캐릭터가 체력을 또 피통을 하나를 더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스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성장해 나가는 맛이 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이어져 나가고 내가 한번 정해진 캐릭터로 끝까지 쭉 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이템도 그런 요소도 있죠.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깜짝 놀라는 요소들도 있어서 이왕이면은 저는 이제 뭐 게임을 즐길 때 빨리 클리어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클리어해도 되지만 의식을 조금 클리어하려는 조건 하에서 게임을 해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스토리 게임 좋아하시고 이 독
독특한 이런 테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이제 1일 남았습니다. 아무튼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텀블벅에서 보시고 요 79,800원. 근데 이게 가격을 쏜 것밖에 없는 게 이 유령 말이 영상에서 남았네. 이 저희 영상 보시면 이 유령 말이 목재나 미풀 이런 게 아니라 아크릴이에요. 이 유령 자체가 실제 이게 투명한 이렇게 푸르스름한 그 아크릴 말이어서 약간 진짜 유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좀 잡고 할 것 같으면 진짜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래픽도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무슨 나무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몰입감이 확실히 좀 더 있다. 요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캐릭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도 아크릴이고 유령들도 아크릴이고 그래서 여기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든 말들은 아크릴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베이그런트 송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소개해보겠습니다. 두둥. 마지막 게임이네요. 이제 웨이트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레이징 로봇입니다. 레이징 로봇 89,900원에 현재 히트게임즈에서 선주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그 맛좀보게 영상으로 백희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요거 보시면 어떤 플레이인지 저희가 한 2단계까지 2라운드까지 진행을 해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충분히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문 기간 동안 리뷰를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은 10,000포인트까지 찍어간다고 하니까 영문판으로 이거 디럭스판이건 뭐 기본 리테일판이건 영문판으로 즐겨보신 분들은 또 리뷰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주문 참여하신 분들은 또 종료 후에 추첨 통해서 50%면은 대박이네요. 한 9만원이니까 45,000원 정도를 다시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지금 히트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의 게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은 이것도 좋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레이징 로봇은 우선 많이 말씀드렸죠. 이 보드판만 봐도 윙스팬 좋아하시면 이거 무조건 또 좀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게. 하지만 윙스팬 좋아하시면 이거 싫어할 수가 없는 요소긴 합니다. 물론 윙스팬이 베스 소벨 작가의 그 미려한 그래픽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그래픽이죠. 이거는 진짜 윌리 우리 영상 보셨나요? 옛날 그 윌리 같은 그런 아니면 그 트랜스포머 갑자기 막 그 기계들의 어떤 뭐가 탁 들어가면 기계가 인간으로 변하잖아요. 모든 기계들이. 그런 것들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테마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맞는 느낌의 테마긴 한데 흐름 자체는 윙스팬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어 나간다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이 저는 이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솔플로 즐긴다면은 아무래도 엔진 빌딩 요소로 즐기다 보니까 윙스팬이나 혹은 이거나 둘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다인풀로 즐겼을 때 확실한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카드를 내려놓는 방식이 우리가 레이스 포더 갤럭시에서 봤던 그 비딩 방식이에요. 액션 비딩. 그래서 이렇게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워는 공개를 합니다. 저마다 정해진 파워를 딱 까요. 각 플레이어가 2장을. 그러면은 5파워, 4파워가 났는데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액션은 이렇게 위에서 5장입니다. 5개의 액션 중에 내가 원하는 액션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면은 이 지금 제작 파워는 5파워로 하는 거고 업그레이드 파워는 4파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떤 곳에 놓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에너지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에너지 숫자 말고 위에 노란색 카드도 있어요. 노란색 토큰, 에너지 토큰이 있어요. 추가로. 이 토큰은 내가 이 카드에 펼친 토큰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왔잖아요. 그럼 이 위에 노란 토큰이 업그레이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 업그레이드를 안 놨더라도 이번 액션에 업그레이드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 노란색 토큰이 있는 지역의 액션은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업그레이드 토큰이 지금 몇 개가 나왔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카드를 배치 전에 이 파워 카드를 공개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최소한 내가 고르지 않더라도 액션을 고르지 않더라도 액션을 뭐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업그레이드 1개 들어갔고 디자인에 2개가 올라갔으니까 업그레이드랑 디자인 2개는 무조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카드를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배치되고 카드를 놓는 게 아니라 배치 전에 카드를 놓는 거잖아요. 이게 재미난 포인트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놓을 줄 모르고 내가 디자인 놨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놨어 이러면서. 물론 뭐 디메리트는 아니에요. 액션을 못한다 뿐이지만 내가 이 위에 올려진 파워 플러스 요거 토큰당 또 1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당 파워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액션 수행적으로는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최소 2개. 왜냐면 내가 내려놓은 최소한 2개는 할 수 있으니까 2개. 그리고 최대 토큰이 내가 2개 뺀 거 말고 나머지 3곳에 토큰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수행하니까 5개 액션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눈치 요소가 우선 첫 번째로 재밌어요. 이 게임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뭐 하냐? 액션을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업그레이드 아까 카드 놓인 순서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어셈블, 디자인, 뭐 제작, 리사이클 이 순서대로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우선 업그레이드 파워 놓은 사람들, 카드를 놓은 사람들은 업그레이드에 수행합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토큰이 있었다. 그럼 모두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파워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 1파워면은 자원 4개를 내면 업그레이드 하나 할 수 있다. 근데 7파워야. 그러면 자원 하나만 내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자원을 쪼갤 수 있습니다. 내가 7파워인데 업그레이드를 2번 하고 싶어. 그러면은 3파워, 3파워 할 수도 있겠죠. 대신 자원 6개를 내서 업그레이드 2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를 쪼개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뭐냐면 게임판에 처음에 이렇게 나무 토큰을 막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막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보여진 면의 그림에 1파워면 2파워만 사용하는 건데, 이 그림만, 이 자원을 얻는 건데, 여기 자원들 있죠? 그런데 업그레이드 이 뚜껑을 열면은 그 밑에 그려진 그림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들을 가지고 엔진 빌딩이라고 했잖아요. 카드 내가 로봇들을 내려놨을 때, 이 로봇에 걸맞는 토큰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이 위의 그림의 기능이 아니라 밑에 그림의 기능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토큰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여기서 이제 어셈블해서 로봇들 제작을 하는데, 로봇도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비용,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파워가 적으면 자원을 많이 내야 되고, 전기가 많이 나오면 전기 파워가 많으면 자원을 조금 내도 된다가 이 게임의 핵심 약간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로봇 카드마다 이렇게 별이 점수니까 별들도 있고, 그리고 로봇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디자인 로봇, 뭐 제작 로봇, 리사이클 재활용 로봇, 이렇게 그 줄에 맞게끔 배치를 하게 됩니다. 로봇을 배치하면 게임 끝났을 때 점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 액션이냐 제작 액션이냐 재활용 액션이냐 어떤 액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액션을 수행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윙스팬처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액션을 수행해 나가게 돼요. 전기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디자인으로 전기를 한번 쓰고 또 로봇 전기를 또 한번 쓰고 쭉 계속 가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으로 내가 7파를 만들었어 아까. 그러면은 7을 여기 점수, 별인 점수니까 먹고 4에 있는 것도 하고 1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걸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로봇 제작이랑 업그레이드는 내가 있는 전기를 나눠서 쓰는 거지만, 디자인과 제작, 재활용은 내가 있는 전기의 그 밑에 위에 칸들을 다 쓴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높을수록 좋게 쓰고, 로봇도 여기서 또 한 번 쓰고, 여기서 또 7파워로 또 쓰고, 여기서 또 7파워 쓰고, 7파워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파워를 많이 만들수록 또 좋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자인과 제작과 리사이클 또 저마다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이 좀 달라요. 똑같은 액션이 아니라, 디자인에서 뭐 카드를 간다든지, 제조에서는 뭔가 그 자원들,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원도 위에 내 게임보드 위에서 이렇게 토큰으로 표시합니다. 이동으로. 이게 지금 3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고, 리사이클에서는 이 배터리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카드를 놓으면 요 제작은 5파워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이죠? 설명드렸으니까 5파워인데, 이 파워가 부족하네. 난 7로 쓰고 싶어. 이걸. 그러면은, 그러니까 큐브가 났으면 이 큐브까지 포함이거든요. 이 노란색 그 에너지 큐브까지. 그러니까 내가 개인 놓은 카드 5파워 플러스 요걸 이용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 쓰든지 내가 이걸 땡겨서 지금 부족한 파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토큰을 올리는 게 이 재활용 액션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려졌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로봇들의 기능들도 있고, 기본 액션들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로봇들의 기능을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토큰들도 저마다 달라요. 효과가. 이게 절약 토큰, 돼지 그림이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라서 파워는 똑같은데 7파워로 쓸 걸 3파워로 쓴다든지, 이것도 6파워로 카드 2장 받을 거를 2장으로 2파워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핑크색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파워인데 점수를 받게 돼요. 디자인 그 업그레이드는. 이건 효율성 업그레이드는 2파워로 하나 나올 건데 4파워로 2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 토큰마다 다른 효과들이 또 있어서, 그걸 보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딱 아이콘만 봐도 이런 효과로 써야지, 이런 테크로 타야지가 그려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개발자들이 14개가 있는데 이게 또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능력. 그래서 다른 능력뿐만 아니라 또 얘도 업그레이드 또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또 더 강한 능력을 쓸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재미나게 골라서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정말 최근에 즐긴 그런 좀 웨이트 높은 유로 게임 중에서는 계속 생각날 정도로, 백희님도 워낙 엔진 빌딩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게임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또 저희도 많이 좀 즐겨봤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렇게 미션 카드들도 있고, 미션 카드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끝났을 때 3장까지 보관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토큰을 통해서 미션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이게 조건인 거죠. 요거 조건, 업그레이드 토큰 이만큼 뺐으면 점수 이만큼 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 8라운드까지 진행을 하는데, 4라운드 하면은 이 파워카드를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파워카드가 총 8장 있다고 했잖아요. 게임마다. 그러니까 2장씩 쓰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그럼 한 번 끝나면은 카드를 다시 섞어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내 파워카드 더미가 순서가 좀 다르지만 밸런스 있게 한 번씩 2번 나오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을 잘 굴려나가서 점수도 만들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어떤 테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정말 재미난 게임이에요. 요거.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펀딩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지금 이 구매 가이드 영상 보시고 나 괜찮은데? 요거 나 엔진 빌딩 좋은데? 그런 약간 3, 4인 풀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심지어 6인까지 지원이 돼요. 6인까지 지원되는 유료 게임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레이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여기 한방의 신작 소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한방의 신작 소개까지 한번 보시고 맛 좀 보기도 이제 맛 좀 보기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레이징 로봇이었습니다. 레이징 로봇까지 총 12개의 신작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빨리 이게 촬영 끝나고 바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제 출시가 됐죠. 저희 보드게이머즈 5월호가 일반판이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일반판도 여러분들 많이 다운로드해서 편하게 보시고 보드게임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 있는 골드판 컨텐츠까지 보시고 싶은 분 역시 저희 영상 더보기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